이슈K 시간입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더니 지난 휴일엔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죠. 오락가락하는 여름 날씨, 전북에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른 장마 종료로 올해 피해 걱정은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지난 휴일과 어제에 이어 또 내일과 모레까지 전북에 최대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전북도에서 집중호우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아마 이번 주 내내 이제 비가 올 걸로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호우 피해 관련돼서는 크게 보면 대비, 그다음에 점검, 그다음에 통제, 대피 이제 네 단계로 저희들은 이제 주로 이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대비 차원에서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지시가 있었습니다만은 빗물바지 자체가 이제 그 청소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빗물바지 자체의 그 호우 피해 대비해서 대비 태세가 어떤 부분인지를 이제 점검을 한 지시도 있었고, 우리 도내에는 약 17만 개 정도의 그 빗물바지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이제 대개 청소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점검 차원에서는 이제 과거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 계속 발생하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곳 위주로 이제 점검을 좀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제 관련해서는 이제 어제가 이제 5송 2주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지하 차도라든지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4인 1조로 이제 통제를 하고 있고, 실제 비가 올 때는 이제 그런데 위험한 데는 이제 접근을 하지 말으셔야 되겠고요. 대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595개의 이제 인명표 우려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 피해가 크거나 이럴 때는 이제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상황이 되면 이제 그런 그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비가 오면서 더위가 주춤하긴 했는데 비가 그치면 또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달 초부터 이어진 더위로 온열 질환자 발생도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북 폭염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기상 상황은 이제 아시겠지만 해마다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6월 22일 날 그 장마가 시작돼서 통상 한 달이 걸립니다만 올해는 7월 1일 날 장마가 종료된 걸로 이제 기상청에서 이야기를 했고, 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6월 27일부터 7월 13일까지 거의 15일간 이제 그 폭염이 나타났고, 이때 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그 최고 기온이 32도였습니다만은 네. 이때 36도였고, 도 전체 평균 기온은 작년도가 29도였지만 올해는 이제 3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이제 폭염이라 열대야가 1973년 이래 가장 많은 날수를 기록을 했고요. 이에 따라 이제 온열 질환자도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작년 26명 대비 올해 60명이 더 늘어서 지금 현재 87명이 돼 있고, 네. 사망자도 한 명 발생을 했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도 볼 때도 이제 작년 대비 984명이 증가해서 온열 질환자가 1,507명, 사망이 9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북의 온열 질환 고위험군 수가 8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홀몸 노인, 고령 농업인이 아닐까 싶은데 이와 같은 온열 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도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제 거동 불편자와 같이 폭염 취약계층은 약 전체 모수로 약 37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 봤을 때 이제 그 건강 취약계층은 한 8만 가구가 되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전담인력 103명이 온열 질환 예방 같은 그런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폭염 취약 노인의 경우도 약 3만 8천 명 정도 저희가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생활 지원사 2,526분이 날마다 안부 확인을 하고 있고, 응급 시에는 이제 119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이제 거동 불편한 노인들, 그다음에 장애인 분들이 약 2만 7천 가구로 보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그 2만 7천 가구는 ICT 그 장비들을 그 설치를 해서 활동이라든가 화재 감지를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상이 생기면 바로 이제 그 보건소라든지 119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저희가 경로당이 이제 그 노인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폭염이 될 때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 7,100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냉방비를 7월, 8월 두 달간
경로당 당마 한 30만 원 정도 냉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취하 시간대에는 이제 무더위 쉼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7만 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저희들이 그중에 케어가 되는 숫자는 약 25만 정도 되고 네. 나머지 분들은 이제 복지 시설이라든가 재가 시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위에 인명뿐 아니라 재산 피해도 걱정입니다. 가축 폐사와 농산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피해 규모와 전북도의 대응책도 궁금합니다. 예. 그 농산물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그 온열에 취약한 것은 이제 고추, 인삼 그리고 이제 과수 등이 문제가 됩니다. 생육 불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아직 농산물은 이제 피해가 신고된 건 없고 그다음에 수산물도 이제 양식장이라든가 이제 그 폐류 그 폐사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도 이제 특별하게 이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축사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 폭염 취약 관리 대상 축사가 저희가 이제 1292호, 그다음에 3,600만 수를 현재 그 유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봐서 219 농가에서 약 10만 7천 두수의 이제 피해가 현재 접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피해 대응을 위해서 그동안 이제 상황실을 운영한다든지 농산물 생육 상황 모니터링, 그다음에 현장 점검들을 했고, 그다음에 축산물 피해 관련해서는 이제 그 사육 환경 개선 관련돼서 세계 사업에 약 164억 원, 그다음에 사육 밀도 저감, 그다음에 조기 출하 독려 등을 했고, 그다음에 축협이라든가 생산자 단체, 그다음에 축산 농가에 이제 폭염 시에 이제 그 행동 요령들도 계속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크게 봐서는 이제 가축 재보험을 제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95%입니다만 그러니까 더욱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여러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 폭염 대응 종합 계획은 저희가 도 시군 공회 5월 15일까지 저희가 수립을 했고, 그리고 이제 폭염 TF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 관련된 예방 물품이라든가 그 폭염 저감 시설 설치 관련된 예산을 지난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약 10억 원 정도 시군에 이제 교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폭염 일수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 7월 12일 이번 주에 저희들이 이제 39억 원 정도 시군에 다시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재원을 가지고 이제 그물막을 설치한다든가 뭐 차광막, 뭐 살수차 운영 등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더위 쉼터가 저희들이 5,811개가 있고, 그다음에 폭염 저감 시설이 이제 1,682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얼음 생수는 10만 개 이상 저희들이 이제 보급을 했고, 그다음에 도로별 살수차는 35대 이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한 7,000분 이상이 이제 취약 시간대 예찰 강화를 했고, 그리고 특이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건설 사업장 같은 부분이 이제 상당히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야외 작업장 5대 기본 수칙을 안내하는 이제 지사인 서한문을 약 2,500여 곳에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그 건설 현장 1,080개소에 대해서는 폭염 수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 행정의 이런 대응책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안전 수칙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이번 여름 폭염과 폭우, 특히 내일부터 다시 집중호우가 예보된 만큼 비 피해 예방을 위해 개개인이 대비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이제 지하 차도라든가 지하 산책로, 그다음에 그 지하 주차장 이렇게 약간 그 비가 차면서 위험에 빠지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비가 조금 어느 정도 온다고 치면 이제 접근을 안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등산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 그런 위험한 행위들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 하지 않고 집에서 이제 그 상황을 조금 모니터하시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할지를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폭염 부분도 관련해서 이제 폭염이 그 취약계층이 더 그 폭염에 대한 그 대비가 조금 안 된다 뿐이지 177만 도민 모두가 사실은 이제 폭염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외출을 자제하시는 거, 그다음에 취약 시간대는 이제 그 야외 영농 활동이라든가 건설 작업을 좀 자제한다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효과가 좋은 것은 이제
그 자녀분들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그 폭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부 전화 겸해서 좀 하지 마시도록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난 문자를 계속 그 송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행동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좀 행동을 해주시면 인명 피해라든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